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땡땡땡이다. 땡땡땡 다가 아니고 이다. 이다. 아, 바로 느낌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림자다. 그림자다. 그것도 근데 일리 있다. 그림자이다. 이상하죠. 땡땡땡. 맞춰보세요. 됐어요. 그래. 맞추고 있잖아요. 확실합니까? 정답. 정답이 바로 나왔나 본데요. 박 박사님. 파수꾼이다. 파수꾼이다. 네. 파수꾼이다. 오른팔이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그림자이다. 이게 약간 당황하셨구나. 대통령의 그림자라고 판도라 정답을 낸 이유가 있어요. 이제 햇빛이 비추면 대통령이 걸어가면 대통령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대통령 바로 뒤따라가면 자기 그림자가 안 생기잖아요. 대통령 그림자에 묻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건데 대통령이 하고 있는 동선이나 이런 거에 한치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정을 맞게 돼 있어요.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가깝게 있으면 뜨거워서 타 죽고 맞아요. 너무 멀리 있으면 얼어 죽는다. 추워서. 어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누구보다도 권력의 핵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타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항상 모함의 대상이기도 해요. 본인이 한 것 이상으로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네네. 모함의 대상,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더니 국가의전서열은 17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데 국무총리나 네. 중앙정보부장, 국정원장 등 이런 사람보다 항상 대통령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빅3라고 그러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2인자처럼 맨날 그럼요. 행사가 네네. 되고 언론은 그렇게 바라보고 국민이 따가운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처신을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에요, 사실은.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 10배, 100배 막 폭탄을 맞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상당히 사실은 위험한 자리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그런 말을 했나요? 뭐 차지철, 최순실을 비비교하면서 얘기했어요. 네.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자기 정치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차지철이나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제 기고만장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왕실장 정치를 이제 본격화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게 그 임종석 비서실장의 행보 때문이죠. 야당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흔들기가 도를 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임종석 실장이 남북 그 관계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비무장지대든 화살머리 고지든 아니 지뢰가 어떻게 제거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가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차지철 최순실 운운한 것은 손학규 당대표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지나쳤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발언 자체는. 예, 네. 하지만 이 비단 위원장이긴 하지만 그 위원인 장관 국정원장을 대동해서 그것도 대통령 부재 중에 전방을 가서 혼자 갔으면 뭐 어쩔까 싶은데 그리고 제일 또 이제 거기서 야했던 게 뭐냐면 소품이 등장해요. 선글라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선글라스 꼈으면 괜찮은데 혼자만 딱 선글라스 끼니까 저 옛날 박정희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네. 뭐 혁명군 네, 네, 네. 저 구테타 총대장처럼 하여간 뭐 대원들이 끌고 뭐 네, 네. 전방에 간 것처럼. 상징적인 사진.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비난받기가 딱 좋은 장면을 본인이 의도치 않게 연출해낸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안경이 이제 PX에서 파는 2만 원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근데 그게 나왔더라고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저는 거기에 갓대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일단은 그게 더 문제예요. 대통령이 부재 시에는 비서실장은 청와대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거기 만약에 지뢰 제거가 궁금하다면 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국방부 장관이나.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서 일단 일탈했다라는 것이 일단 문제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대동하고 갔다 장관들 그것이 두 번째 문제 됐고,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의 감각적으로는 선글라스가 우리한테 인상을 준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네. 정돈 전 의원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요? 맞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 그 직후에 네. 신년 단합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복 두루마리기를 입고 갔어요. 네네. 근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만 한복을 입고 아니야. 계셨는데 그분도 안 입었어요. 안 입었는데 혼자만 한복을 입은 거예요. 혼자만 입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왜 혼자만 한복을 입었냐? 그러면 당신이 착이란 말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으로 볼 제가 수도 보기에는 있겠구나. 그때 그것이 정도원 전 의원이 그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사건이었다고 봐야죠. 그때 좀 난처함을 겪으셨나요? 아니 제가 이제 스스로 명주를 단축한 셈인데 제가 사실 좀 튀는 경향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구정 명절날이니까 한복을 입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네.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나만 한복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아차 싶었죠. 얼른 벗어야죠 그러면. 아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그런 걸 갖고 그렇게 곱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이번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그 저는 소품이 중요하다니까. 그렇죠. 탁 박사님 의견하고 조금 달라서 죄송한데 전혀. 제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옹호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네. 저는 남북관계 그 이행점검위원장으로서 현장에는 당연히 가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안 갔다. 그러면 그 이행점검위원장이 가보지도 않고 얘기하냐. 탁상 행정하냐. 이렇게 또 비판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는 것은 업무상 너무나 당연한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선글라스 같은 경우도 뭐 준비를 해갔겠어요. 거기서 이제 사서 낄 사람 끼고 안 낄 사람 안 끼고 했겠죠. 근데 우연히 그냥 혼자만 낀 거예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런 거죠. 선글라스를 꼈냐 안 꼈냐를 가지고 뭐 튀려고 했냐 뭐 당신이 대통령 행사하냐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그게 맞는데 네. 일반 국민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야한 거예요. 그게 자극적인 거예요. 본인이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렇게 경험했으면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게 사람들 자극한다니까요. 어쨌든 정치라는 게 정글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적인 거예요. 우리 편도 적이에요. 경쟁자겠죠. 네. 우리 편이 더 적이지. 그러니까 정치는 누가 한 사람이 잘 되면 다 배가 아픈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 속으로 기분 좋아요. 무섭다. 그렇죠. 정치 세계가 그렇죠. 누가 실세다 그러면은 괜히 위험한 거예요. 이제 공격이 들어가고 모함이 들어가고 막 들어가죠. 저도 그걸 무시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실장이 네.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여기서 처신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미국까지 인정해 버렸으니 참 큰일 났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가 좀 거시기 하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임종석 실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죠. 공격하는 거다. 예, 맞아요. 훔치는 그래서 얘기. 밑돌빼기다 이거. 그래서 대통령 좀 휘청거리게 하려고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다 손해봤어요. 임종석 실장만 더 부각을 시킨 거죠, 사실. 뭐 그런 면도 그렇게 있죠. 잘못한 거 그렇죠. 그런 면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관심도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죠. 아니 근데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야당에서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뭐 뚜렷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뚜렷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부당하다. 제가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방어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한복을 입으시고 진행자 말씀처럼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진짜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가 제가 악한 그거예요. 얘기예요. 방어 누가 안 잘 해주는 되면 거죠. 다 배 아프고 누가 못 되면 다 방어를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오. 그러면 저만 유일하게 지금 대인배인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정청래 의원 훌륭해요. 항상. 참 민주당원이죠. 개인적으로는 좀 잘 아시죠? 관계도 좀 있으시잖아요. 네네. 전대협 출신이잖아요. 네, 잘 압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대협 출신 상당수가 지금 현 정부 요직에
포진했다. 그거는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 그거는 네. 비판을 언론들에서는 많이 하는데 네,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그렇게 보면 저도 전대협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실 줄 알았죠. 제가 전대협 2기, 임종석 실장이 전대협 3기, 네. 1기는 이인영 의원, 우상호 의원 뭐 이런 네, 분들이 네, 이제 1, 2, 3기인데요. 전대협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저야 알죠. 옛날에는 전대협 출신들이 하도 구속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어디 시골 버스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대협이가 오늘도 또 구속됐어? 그랬다잖아요. 근데